차하, 명탐정 찬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티빙에 올라온 크라임씬 리턴즈 모두 보셨나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크라임씬 시리즈가 기대 이상의 미친 스케일로 돌아왔는데 그 첫 번째 편인 공황살인 사건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인천국제공항, 승객 한 명의 실종으로 긴급 회항된 비행기의 화물 안에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이름은 진예원, 풍무항공 소속 승무원이자 7만 팔로워의 인플루언서. 용의자는 예비 신랑인 키에랑과 함께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장풍무, 장명품, 주집착, 그리고 기내 승무원이었던 안비행으로 총 5명이 선정되었는데요. 탐정의 조사를 통해 용의자들의 숨겨진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지만 계속해서 의문점으로 남는 한 가지, 이코노미석에 타 있었던 피해자가 어떻게 화물칸 내 캐리어로 옮겨진 것인가. 그 경위를 조사하던 중 비행기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과연 이번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약 7년 만에 돌아온 크라임씬 리턴즈. 그 첫 화는 제작진이 공헌한 만큼 스케일은 역대급이었습니다. 공항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비행기까지 직접 현장으로 마련한 제작진 클래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화물칸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비밀 통로까지 만들어 놓아 대탈출을 떠올리게 하는 눈요깃거리가 시청자들을 매우 흥분케 했죠. 스토리는 비교적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배경이 공항인 만큼 이번 에피는 디테일은 다소 포기하고 스케일에 집중한 듯 했는데요. 같은 비행기를 탄 각양각색 손님들을 용의자로 잡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중심으로는 관계가 연결되지만 용의자들끼리는 연결고리가 부족했던 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억지로 관계를 넣는다면 못 넣을 건 없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자칫하면 관계도가 너무 복잡해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니 어찌 보면 이렇게 만든 게 잘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추리 과정은 앞서 언급했듯 방송 내내 시체를 어떻게 화물칸으로 옮겼는지를 핵심으로 놓고 진행되었는데요. 방법이 밝혀진 이후로는 흉기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자연스럽게 다음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추리한다면 범인은 바로 드러날 정도로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다만 연속으로 밝혀지는 반전들과 큰 동선을 요구하는 비밀 루트 등이 간접적으로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시청하는 시청자들이라면 잘 생각해보면 범인을 쉽게 추리할 수 있지만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범인을 연상하기 어렵도록 난이도 밸런스를 적절히 맞춘 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플레이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 역할을 맡은 님은 물론 본인의 플레이도 나쁘진 않았지만 적절한 난이도 밸런스, 범인을 섣불리 의심하기 어려운 환경, 각종 페이크 증거물들 덕분에 이미 의심의 대상에서 다소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의 범인은 본인의 무난한 플레이와 더불어 에피소드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준 행운의 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리적으로 기억에 남는 플레이어는 아무래도 장진님이었는데요.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흐름으로 범인을 추리내는 모습이 역시 장진 감독님이다 싶을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연기 쪽으로는 기대했던 대로 주연영님이 소름 돋을 정도의 캐릭터 해석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특히 그 첫 화부터 주집착이라는 아주 어려운 캐릭터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내내 사람 떨리게 만드는 게 역시 사람들이 괜히 주연영 하는 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 외에도 열정적인 모습 그대로인 장동민님과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예리한 박지훈님, 신입 플레이어라 다소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논리적으로 추리해 결론을 깔끔하게 도출한 키님, 안유진님 등 모든 플레이어들이 적절히 활약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하의 내용은 숨겨진 복선이자 제가 키에랑이 범인임을 추리하게 된 경위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키에랑을 의심했던 부분은 장풍무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다고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옆자리에 키에랑이 있었다면 버젓이 일행이 있는 여성의 가방을 뒤지는 건 불가능했겠죠. 즉 이때 키에랑과 피해자 동시에 자리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키에랑의 범행 순간을 정확히 짚어주는 포인트죠. 흉기인 카드가 피해자와 키에랑의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에도 이상했습니다. 사전 브리핑 때 키에랑은 분명히 피해자와 함께 리조트 시설을 자주 이용했다고 밝혔고 이게 사실이라면 피해자 혹은 키에랑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회원이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검색 결과 회원이 아님으로 밝혀졌으므로 카드의 주인은 반드시 키에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키에랑이 교포 2세라는 설정과 본명이 러시아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때 저는 카드의 이름이 원어로 적혀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죠. 다만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카드가 나온 게 후반부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를 바로 떠올리는 건 다소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크라임씬 리턴즈 첫 에피소드 공황살인 사건에 대한 리뷰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디테일과 고증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재밌게 봤고 스케일로 첫 화 주목을 확 이끄는 데에는 확실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른 재밌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두 번째 에피소드인 고시원 살인사건의 새로운 리뷰와 분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